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 법안들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협치의 중요성 이런 것이 남아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160표 나왔죠 어제? 네네. 그죠? 예. 이 160표의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160표. 천만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미래에 대한 문제, 과제를 더 던져줬다. 천신만고 끝에, 과반을 획득해서, 인준하는 처리를 었지만 앞으로 이 주요한 사안들이 다 이제 똑같은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예. 정부 여당의 좀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대응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마다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어떤 위험한 이제 이 결정의 도마 위에 올리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좀 이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치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협치의 기반. 근데,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 총회 가기에 앞서서 네.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 여론이 많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협치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160표라는 것이 54%죠. 네네. 이게 역대 대법원장 인준 이 투표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제1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역대 대법원장 투표에서 이제 특정 정당이 특히 이제 양대 정당 중에 한 정당이 그렇게 태도를 가진 적은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국회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예? 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소소하게 청문회에 대해서 따질 건 따져졌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완전히 자유투표에 맡기거나 야당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유한국당도 자유투표에 맡겼다면은 제가 볼 땐 반 정도는 아마 찬성했을 걸로 보여져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네네. 이게 국민의당을 향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읍소를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예를 들면은 법안 처리 같은 데에도 이런 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평소에 조금 잘 좀 해두면 예? 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사안 때마다 전화 걸고 만나고 밤에 이렇게 순방하듯이 돌고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좀 잘한다는 게 이제 좀 그런 서로의 어떤 신뢰나 협력의 어떤 그런 기반을 갖다가 쌓아나가야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어제 그런 모양이에요.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이거는 지난번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된 직후에 국민의당이 결정한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국민의당이 이번에 가결되는데 역할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러나 마지막까지 찬반 당론을 정하면 안 된다고 했던 당사자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사자가 하기. 왜냐면 예. 안철수 대표 얘기대로 한다면은 예.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럼 부결적으로 힘을 몰아가지고 부결이 됐으면은 예. 그때는 국민의당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는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부결된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또 떠넘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당 때문에 가격했다라고 다른 사람은 얘기할지 몰라도 안철수 대표는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대표님, 그 최소한도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이 부각됐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많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 존재감이 부각된 건 사실인데 그 존재감이 이제 좋은 존재로 부각됐는지 안 좋은 이미지의 존재로 부각되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하면서 첫 번째 유엔 데뷔 무대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화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강경한 발언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연설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 분단 그 한반도의 당사자고 예. 핵전쟁이 발생하면은 1차적 피해를 입는 직접 당사자로서는 다른 미국보다 우리가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할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예. 어제 800만 불 결정했죠? 대북 지원.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 지원이라는 것이 유니세프라거나 또는 세계 식량 계획 등 맞습니다. 예, 그런 곳을 이제 NGO를 통해 가지고 아동이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워낙에 지금 빈번히 한 달에 한두 번씩 미사일 핵실험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인도적 지원까지도 사실은 꺼려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예,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예, 그런 여론이 충분히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시기 선택이라거나 이런 데 있어서 고민이 많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요. 예. 또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당신들이 아동이나 임산부 영양실조 또 아동 백신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해가지고 외국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무슨 핵개발이고 미사일 발사냐. 이런 사실 비판적 메시지까지도 실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우려할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말이에요.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라는 단어를 유엔 총회 연설에서 32번이나 언급을 했고 또 어제 800만 달러에 달하는 대북 지원을 정부가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지금 전해지는 속보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 유엔 연설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망발의 대가를 받을 것,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하겠다. 지금 이런 성명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겁니까? 예, 이게 800만 달러로 연기시킨 하지만은, 예. 북한을 갖다가 완전히 없앨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어떤 응답인 것 같은데, 예. 저는 대통령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나친 긴장 격화로 우발 충돌이 없어야 된다.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 대멸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지만,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최고도의 어떤 공격적 언사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지나친 긴장 격화로 이어지고 또 그 속에서 우발적으로라도 충돌이 벌어진다면 그 폐해는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 대통령의 이 우발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가 미국과 북한의 이런 말폭탄 주고받기를 좀 겨냥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실 때의 우발 충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글쎄, 그걸 숫자로 이렇게 겨냥하기는 힘듭니다만, 저는,
설마 미국이 그 한국을 생각해서라도 북한에다가 일방적 공격을 하겠느냐. 뭐 이런 또는 북한이 또는 저 상황에서 자기들이 죽을 줄도 모르는 전쟁을 벌이겠느냐라는 그 좀 냉정한 진단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런 우발적인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그런 충돌이라는 게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불안해하는 거고 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우발 충돌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가장 큰 위기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나 노회찬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이게 이제 칼 폰 클라우세비츠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전쟁 발생 이유를 인간의 폭력성과 그리고 도박성과 이성이 입각한 기산,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발생한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우발적이라는 건 그 도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이게 언제까지 이런 긴장이 계속돼야 될지, 이게 참 답답한 현실이에요. 예?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이 같이 회담을 했고 발표를 했는데 예. 그 공동 발표 내용 중에 보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면 견디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해가지고 압박을 가해서 그 제재와 압박의 어떤 그 수단을 그 수위를 계속 높여서 예.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다는 건데 저는 일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그 올바른 목표 설정이라고 보는데 예.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수단이 예. 제재와 압박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제재와 압박만으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예. 이제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 수위를 높여왔는데 예. 최근까지도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에 나오게 했느냐. 예. 아니면 북한으로 하여금 개발을 갖다가 멈추게 만들었느냐. 예. 어느 쪽도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이라는 수단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제3의 어떤 그 수단에 대해서도 수단도 병행하는 협상이나 거래에 대한 어떤 타진 또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협상과 거래의 타진.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그렇죠? 예. 예.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160표라는 것이 54%죠. 네네. 이게 역대 대법원장 인준 이 투표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예를 들면 제1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역대 대법원장 그 투표에서 이제 특정 정당이 특히 이제 양대 정당 중에 한 정당이 그렇게 태도를 가진 적은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국회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예? 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소소하게 그 청문회에 대해서 따질 건 따져졌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뭐 완전히 자유투표에 맡기거나 그 야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 법안들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협치의 중요성 이런 것이 남아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160표 나왔죠 어제. 네네. 그죠? 예. 이 160표의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160표. 뭐, 천만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미래에 대한 문제, 과제를 더 던져줬다. 천신만고 끝에, 과반을 획득해서, 인준하는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의 그 주요한 사람들이 다 이제 똑같은 상황에 봉착을. 아마 자유한국당도 자유투표 맡겼다면은 제가 볼 땐 반 정도는 아마 찬성했을 걸로 보여져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네네. 이게 국민의당을 향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읍소를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예를 들면은 법안 처리 같은 데에도 이런 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평소에 조금 잘 좀 해두면 예? 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예. 사안 때마다, 이게 전화 걸고 만나고, 밤에 이렇게 순방하듯이 돌고,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좀 잘해서, 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예. 정부 여당의 좀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대응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마다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어떤 위험한 이제 이 결정의 도마 위에 올리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좀 이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치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협치의 기반. 근데,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 총회 가기 앞서서 네.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한테 전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좀 자주 봤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 여론이 많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협치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는 게 이제 좀 그런 서로의 어떤 신뢰나 협력의 어떤 그런 기반을 갖다가 쌓아나가야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어제 그런 모양이에요.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이거는 지난번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된 직후에 국민의당이 결정한다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국민의당이 이번에 가결되는데 역할한 건 사실이죠. 네. 그러나 마지막까지 찬반 당론을 정하면 안 된다고 했던 당사자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사자가 하기는. 왜냐면 예. 안철수 대표 얘기대로 한다면은 예.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럼 부결적으로 힘을 몰아가지고 부결이 됐으면은 예. 그때는